1페이지에 용도지구예요. 자, 용도지구는 어차피 첫째 토지에 어쩌고 건축물 어쩌고 많이 나오죠. 둘째 줄, 용도지역의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 또는 완화. 항상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럼 2번 지구의 지정 및 세분. 자, 지구의 지정 원칙은 자, 그 지정 옆에다 쓸까요? 그냥 1번 이렇게 지구의 지정 이렇게 써진 부분 거기다 지구의 지정은 법과 영과 조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리고 양괄호 2번 지구의 세분이라고 써져 있죠. 지구의 세분, 세분은 영하고 조례로 세분한다. 법률로 세분한다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이미 우리 배운 대로 책에 그대로 구성해놨어. 될 수 있으면 안 써보고 하는 방법. 그래서 원칙, 지구의 지정은 원칙이 첫 줄 끝부분 무슨 법?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한 지구를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때 국토계획법 밑줄 긋고 10개 숫자가 시행령은 알파, 아직 개수 모르니까. 됐나요? 그럼 먼저 지구의 지정을 원칙에서는 법령이죠. 법과 영으로. 그 다음에 2번 예외, 반달고로 2번 예외. 예외는 둘째 줄에 당의 시도나 대도시의 뭐로? 조례로. 용도지구 명칭 및 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시 밑줄 법정지구 외에 그랬어. 그럼 법정지구라는 건 법과 영이죠. 법과 영으로 정한 것 외에도 용도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말은 법정지구 외에 그 말은 신설한다 그 말이야. 새롭게 신설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 아까 법으로 몇 개? 10개, 영어로 알파, 조례는 신설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과 뭐 외에도, 법과 영 외에도 이 말이야. 법정지구란 법과 영으로 정한 것 외에도 어디에서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참고로 서울특별시 3개 신설했다 이렇게 나왔어. 아직 여기는 신설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그런데 신설을 하더라도 1, 2, 3번 규정에 맞아야 돼. 아직 여러분 처음 배우실 거예요, 이거는. 자, 1번. 용도지구의 뭐는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어떤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일 것.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 지정이 되죠. 그런데 특수한 관계로 지정이 안 돼. 그 세 가지로도. 그럴 때 필요하면 지구를 신설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은 첫 줄 끝에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3번, 당의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 행위 제한을 뭐 하는 것은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하지 말라. 어차피 강화하려고 만든 것을 요놈을 신설해서 법률을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지구로 법률을 완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구의 세분은 무엇과 뭐로? 영과 조례에 의한 세분이다 이렇게 써졌죠. 그래서 1번 대통령령에 의한 세분이란 번호로 둘째 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거기 써진 번호들을 자 지구를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번호가 몇 개예요? 8개야. 1, 2, 3, 4번도 없잖아. 4번도. 그러니까 무조건 9번 써졌다. 9번 아니요. 거기 써진 8개 지구만 세분해요. 잘 보셔야 돼. 거기를 아니 그걸 잘 보라는 게 아니라 둘째 줄에 대통령령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대통령령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대통령령으로 하고 뒤에 뭐 나와? 둘째 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야. 아셨어? 대통령령으로 세분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령에서 정하면 무슨 계획 결정? 관리 계획 결정이잖아.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시도나 대도시 조례에 의한 세분이란 둘째 줄 시도나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 미관지구 어떻게 추가 세분하고 그럼 추가 세분한다는 말은 경관하고 미관은 이미 어디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된 거죠. 그걸 추가 세분하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뭐 할 수 있다? 세분 지정한다. 원래 특정 용도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조례로는 세분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법령 조례로 지정하든 자 영과 조례로 세분 지정하든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세분해서 지정하는 것은 무조건 무슨 계획 결정? 관리 계획 결정이란 이야기지. 조례로 신설해서 지정한다가 아니야. 조례에 의해서 무슨 계획으로? 관리 계획 결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법에서 정한 10개 중에서 몇 개를? 8개를 세분한다는 이야기고 조례에서는 아마 이미 여기서 세분도 뭐가 있어? 경관하고 미관은 여기서 이미 세분됐는데 또 여기서 뭐 한다? 추가 세분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 다음에 특정 용도는 세분돼 안 돼? 안 되는데 여기서 특정은 세분된다 이렇게 된 거지. 아셨지? 그러니까 야, 0으로 세분되지 않는 게 뭐가 있다가 방화, 특정 두 개는 세분이 안 되는데 요 특정 하나는 어디에서? 조례로 세분해. 그러면 유일하게 어디서든지 세분 안 되는 거 뭐다? 방화야. 방화는 0이든 조례로는 절대 세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책에 있는 지구 이름들 한번 읽을까요? 경관하고 자연, 수변, 시가지로 세분해 놨죠. 자, 다음 장에 넘기면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 거기 방화는 달랑 하나만 써줬으니까 세분돼 안 돼? 안 되죠. 그리고 보존, 시설 보호, 취락, 오른쪽 개발 진흥 다 세분됐죠. 근데 또 10번 무슨 용도? 특정 용도. 그래서 세분되지 않는 게 방화하고 특정 용도다. 그 내용이야. 근데 특정만큼은 어디에서? 조례로 세분하고 있죠. 그러면 10번 밑에 11번이 무슨 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아까 이거잖아 지금. 법으로 10개, 영어로 개수는 모르지만 또 지정할 수 있다. 알파로 써놓은 거예요. 아셨지? 그리고 자, 그 중에서 자, 여기서 8개 세분하면 8개란 뭐뭐는 세분 안 되고 방화 특정은 세분 안 되고 그래서 8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다음에 조례는 자, 아까 경관 미관을 추가 세분하고 특정을 여기서 세분한다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러면 이제 목적 중에서는 자, 몇 개만 구분할게요. 미관지구는 문장 그대로 뭘 유지하는 곳이에요? 2번 미관 유지야. 근데 니은의 역사문화 미관 볼까요? 역사문화 미관. 그리고 6번의 보존지구. 보존지구의 기억. 거기는 또 뭐 나와? 역사문화 환경보존이야. 비슷해 이름도. 목적도 좀 비슷해. 자, 목적 2번부터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 역사문화 미관.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자, 뭐에 대해서? 건축물이야. 미관이라는 말은 어디에 대해서? 건축물. 건축물 미관 유지 관리죠. 근데 보존지구의 기억, 역사문화 환경 보존이란 문화재, 전통 살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뭐과 뭐? 시설과 지역이야. 시설과 지역. 그걸 보호 보존하는 것은 역사문화 환경보존이야. 그러니까 미관지구는 뭐에 대해서? 건축물 미관이야. 그거 단어고 역사문화 환경보존은 시설이나 지역이야. 구분되셨지? 그놈만 구분하면 문제 답 찾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도 그걸 많이 내와서 그동안에 왜냐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문제 낼 때 그런 걸 낸다는 거. 그래서 목적 문제는 그 정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고도지구. 고도는 항상 뭐하고 뭐로 세분해? 최고, 최저. 그러면 4번에 방화하고 방제 차이점.
방화니까 화재 위험 예방, 방재니까 첫 줄 재해 예방. 구분됐나요? 화재 예방이냐 재해 예방이냐. 그리고 방재지구를 올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 방재지구 작년에 처음 세분해놨어. 그동안은 세분이 안 됐다가 방재지구를 세분했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이게 안 나와 있잖아. 방재지구 세분된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자, 뭐로 세분돼 있어? 시가지하고 자연하고. 그래서 방재지구는 작년에 새로 세분된 걸로 신설이 됐으니까 그걸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시설보호지구도 학교, 공용, 항만, 공항. 그 공항만 동그라미 한번 할까요? 공항은 나중에 행위제한이 무슨 법이 나와? 항공법이 나와. 나머지는 조례야. 거기다 미리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시설보호지구 중에서 공항이 나오면 항공법이 돼. 나머지 세 개는 조례가 돼. 조례가. 그래서 자꾸 묻는 거야. 그 중에서 다 조례였으면 시험 문제를 별로 안 묻겠죠. 근데 그 중에서 공항 할 때는 항공법이라는 법률이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조례가 나오죠. 자, 취락지구는 항상 자연하고 집단이죠. 자, 자연은 어디 대상? 녹, 관, 농, 자. 집단은 개발 제한구역 안에 취락 정비하는 거.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꼭 외우셔야 돼. 순서, 세분된 순서, 주거, 산업, 관광, 복합, 특정이야. 우선 이름 먼저 기억하셔야 돼. 이름이 기억되면 그 옆에 써진 거는 이제 이해가 되면 돼. 주거니까 문장 구조로 무슨 기능? 주거 기능이야. 근데 니은에 여러분들이 배운 적 있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어디서 배우셨어? 그래서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한다. 그때 내가 공장 유치하려고 한 적 있다 그랬죠? 바로 거기에 보면 무슨 기능? 공업 기능, 유통 물류 기능. 유통 물류가 뭐야? 택배 회사들, 물류창고, 그런 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개발되려면 너무 노후화돼 있어. 낙후되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 공장이나 그런 게 들어오면 뭔가 좀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니까 좀 개발이 되죠. 그런 거 받아들일 때 산업유통이다 이렇게 말해. 자, 관광은 무조건 관광 기능이죠. 자, 복합이니까 뭐야? 기역, 니은, 디귿 다 합하는 기능이란 이야기야. 그게 몇 이상? 둘 이상. 그러니까 주거 하면 주거 기능 당연하고, 산업은 공업, 유통물류야. 관광은 관광. 복합은 뭐라고? 그거 다 합한 것이 몇 이상? 둘 이상. 그러면 특정은 그런 기능 외야. 그런 기능 외에 특별히. 그래서 특정한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그리고 세분된 순서는 이름 외우셔야 돼. 자, 주거, 산업, 관광, 복합, 특정으로. 자, 그리고 특정 용도가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밑에 3번 용도지구 안의 행위제한. 용도지구 안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둘째 줄 일단 무슨 법?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해. 아까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죠? 모든 행위제한은 이 법 아니면 어디에? 다른 법에 있는데 지구만큼 뭐도 조례에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자 1번 공항시설보호지구는 무슨 법? 항공법. 그럼 이 법이에요? 다른 법이야? 다른 법이죠. 그 다음에 자연취락은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왜 이 법이야? 자연취락이 녹관농자잖아. 녹관농자 행위제한 어디 법에 있어? 이 법에 있어. 그러니까 이 법이란 이야기야.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법이야. 약칭하면 그렇게 끝나. 개발제한구역법 하면 그게 약칭이야. 그러니까 집단취락지구는 무슨 구역 안에 지정했으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했으니까 그 법에 적용을 받아.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으로 정해. 지구단위 계획은 무슨 법? 이 법.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 다른 법률. 자, 고도지구는 무슨 계획? 관리계획이야. 유일하게 고도지구는 관리계획으로 정해. 그럼 관리계획이니까 무슨 법? 이 법이죠. 그런데 괄호 속에다 초과 미달 써져 있죠. 이렇게. 그럼 초과 미달은 왜 필요하느냐?
아까 고도지구는 최고가 있고 최저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쓰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최고가 나오면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뭐하지 마라, 초과하지 말라 할 때가 최고야. 최저 나오면 미달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고도지구 앞에다 최고자를 써놓으면 뭐가 나와야 돼? 초과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나와야 돼. 최저가 나오면 미달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럼 6번에 1번에서 5번 외의 다른 지구는 모두 뭐로 정해? 조례로 정해. 1번에서 5번 지구 아닌 것은 무조건 뭐다? 조례로 정해. 그럼 아까 배운 대로 학교시설 보호지구, 학교시설 보호지구 나오면 뭐야? 조례지. 근데 요런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공항 들어가면 무슨 법? 항공법. 그때만 주의하시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 5가지를 꼭 좀 정리하시면 돼요, 지구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행위제한 예외가 나와 있죠. 예외는 도시계획 시설.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는? 시설. 그러니까 도로 만들려고 그래. 도로 만드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행위제한 적용하면 도로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그러니까 시설만큼은 행위제한 적용 안 한다. 특히 어디? 지역, 지구야. 구역 아니야. 구역은 없어. 지역, 지구까지. 그 다음에 건축제한 완화. 그러면 경관, 미관, 고도지구. 특히 3군데 지구에서 뭐가 필요하면 리모델링. 3군데 지구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 줄 제한을 뭐하라? 완화시켜라. 리모델링이 뭐예요? 리모델링 뜻이 증축이나 대수선이지. 증축, 대수선. 그러니까 경관, 미관, 고도지구에서는 리모델링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증축, 대수선 하려면 뭐 해야 돼? 완화시켜야 높이가 올라가지. 그래서 고도하면 항상 뭐야? 높이 문제거든. 그런데 리모델링은 높이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니까 뭐 해야 돼? 완화시켜야 돼. 그래서 3군데 지구에 뭐를 할 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제한을 뭐하라? 완화시켜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은 자, 이번 달에도 다시 한번 써놓고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 볼 테니까요. 우선 용도구역은 여러분 책에 써져 있더라도 가장 기본 문제부터 구역하셔야 돼. 자, 용도구역 개수 몇 개? 5개죠. 그럼 5개를 지정한다, 변경한다. 전부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별로 체크하셔도 되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자, 우리가 일명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부분. 자, 두 번째 구역이 시가화 조정구역이죠. 자, 우리가 시가화 조정구역을 다른 말로 할 때는 뭐라고 그랬나요? 한시적이라고 그랬죠. 한시적인 그린벨트다. 그럼 한시적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죠. 얼마? 5년 이상에서 20년 이내로. 그래서 이게 무슨 기간? 시가와 유보기간. 여기에 무슨 조항? 실효조항 있다고 그러죠. 그럼 그 기간에 무슨 날? 다음 날 되면 자동으로 실효된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어디서 쓰는 거? 군이 어디로? 시로 승격되는 과정에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세 번째가 수산자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고, 네 번째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죠. 다섯 번째가 입지규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요 4가지는 주로 개발이에요, 보전이야? 보전. 자, 요 5번째는 개발 중에서도 무슨 개발? 복합적. 복합적으로 개발하려고 새로 신설해서 별도로 5번째 이렇게 놔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권자, 개발 제한 구역하고
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2개만큼은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누가 위반을 하더라도 결정권은 누구한테? 국장에게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국장이 갖고 있는 경우죠, 지금.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하면 무조건 누구? 시도지사 결정이에요. 자, 예외라고 할 때 국장이죠. 그럼 국장이 결정하려면 아까 사유가 무슨 계획? 국가계획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국장이고 그런 말 없으면 무조건 누구다? 시도지사죠. 수산자원 하니까 여기는 바다죠. 해수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결정이죠. 그럼 시도지사에서 도지사 나왔으니까 누구도? 대도.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것 때문에 자꾸 틀리는 거야. 여기 시도 다음에 대도가 있는데 여기는 대도가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시가와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도시 위매 안 해? 안 해요. 공원. 이런 공원 정도야 위매도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도 없다. 그렇게 써놓으면 더 낫겠죠. 대도가 없어. 여기는 대도가 있고 공원만 누가 있다? 대도가 있다.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 자, 그러면 결정하고 나면 결정됐으니까 결정의 효과는 뭐 나온다? 행위제한 나오겠죠. 아까 배운 대로 행위제한은 어디 법 아니면 어디 법에 있다? 그렇죠. 이 법 아니면 다른 법에 있다죠. 그러면 이 법에 있는 거 두 개만 또 기억하면 되죠. 시가와 조정구역만 무슨 법? 이 법.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이 법.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뭘로? 다른 법률. 근데 이 법은 다른 법률을 또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따로 법률로 이렇게 나와. 따로 법률 그 말이 다른 법률이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른 쪽은 그냥 다른 법률 하는데 또 이쪽 법은 특이하게 또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 이게 다야. 그럼 이 법에 있는 것만 두 개 딱 기억하면 돼. 시가와 입지규제. 나머지는 법 이름 몰라도 상관없죠. 그냥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돼. 그러니까 용도구역 문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이야. 요것만 먼저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 체크 한번 할게요. 자, 용도구역 의의에서 둘째 줄. 의의의 둘째 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 또는 완화하겠다 이렇게 내놨어. 그 넷째 줄에 역시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자, 그럼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은 국토부 장관은 1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야. 그 확산 방지를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울산광역시, 양산시 이럴 때 대부분의 요 경계가 뭐다? 경계가 뭐라고 그랬어? 그린벨트라고 그랬잖아. 뭐를 막으려면? 확산 막으려면. 도시가 더 이상 커지지 않으려면 뭐로? 그린벨트야. 그린벨트니까 자, 울산광역시 주변에 뭐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띠 모양으로 하나의 권역이 전부 뭐로? 띠로 묶여져 있어. 그래서 무슨 벨트야? 그린벨트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행정구역은 뭐로? 그린벨트가 걸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걸치기 때문에 시도에 걸치면 누가 위반해줘? 국장이.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위반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그린벨트가. 그러니까 그린벨트의 목적은 뭐를 방지하려고? 확산 방지야. 시가와를 확산하는 걸 막는 거야. 도시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질서한 확산 방지다. 그냥 확산 방지로 지정되면 도시 주변에 뭐를 보존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겠고 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까지가 확보가 돼. 마지막 네 번째, 국방부 장관의 뭐가? 요청으로 무엇서? 보안상 그랬잖아. 그러니까 군부대 주변이지. 군부대 주변. 군부대 주변은 자, 화살표. 도시에 뭐를 제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정하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특히 군부대 주변이 4번 목적에 맞죠.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면 보안 때문에 무슨 구역으로? 그 개발 제한구역으로 묻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2번 별도 법률. 동그라미 1번. 개발 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필요사항은 뭐로 정한다? 따로 법률. 이 법이 없어. 그럼 하나 주의사항.
지정 변경까지 밑줄. 지정 변경은 무슨 법? 그렇지, 이 법으로. 이 법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줘. 거기에 필요사항은 여기 없고 무슨 법? 따로 법률. 그러니까 거기 주의할 것은 지정 변경까지는 이 법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사항, 거기에 대한 필요사항은 뭐로? 따로 법률이야. 자, 동그라미 2번 행위제한. 동그라미 그 줄 끝에 관리.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에 관해 행위제한이나 관리에 관해서는 이 법에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또 뭐로?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용 다 이게 다야. 왜? 이 법에가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 지정한 내용밖에 없어. 그럼 하라라 하지 마라 행위제한 어디 법에 있어?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게 아까 개발제한구역법 거기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 법에 행위제한이 있죠. 그 내용이 어떻게 돼? 많이 나와 있잖아. 근데 오늘 많이 해도 행위제한은 안 배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자, 1번 지정 목적과 절차. 시도지사가 단 국가계획 연계되면 누가? 국장이 직접 해. 그런데 시도지사는 직접 할 수도 있고 관계행정기관 장의 뭐에? 요청에 따라서 특히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무질서한 뭐를 방지해? 시가와 방지야. 아까 확산 방지는 어디고?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방지면 시가와 조정구역이야. 그거 계속 바꿔놨었죠. 그동안 시험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뭐? 개발이야. 그러니까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무질서한 확산을 시가와 방지는 보전하겠다는 뜻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기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다? 단계적 계획적으로 뭐 하겠다? 개발하겠다. 아까 무슨 기간? 요 기간이야. 요 기간. 요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 동안은 뭐 한다? 시가화를 방지해. 조 기간이 끝나면 이제 풀어지는 거죠. 풀어지면 어떻게?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그래. 그러니까 어떤 시가 군이 시로 되려고 그래. 그럼 5년으로 묶어서 5년 동안 개발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때 이제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야. 5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뭐 돼?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려고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죠. 2번 시가와 유보기간 및 지정시료. 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끝문자. 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유보기간을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자, 상실했으니까 지정권자가 무슨 고시? 실효고시 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 바로 밑에다 실효고시 한다 옆에다. 그럼 별도의 해제 절차 있다 없다? 없어. 여기는 해제시킬 필요가 없어. 다음 날 되면 자동으로 해제돼. 근데 그린벨트는 해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제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무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해제되는 구역이 뭐다? 시가와 조정구역이야. 간혹가다 해제 절차도 관리계획 결정하다 이렇게 나와. 시가와는 해제 절차가 있어 없어? 없어. 다른 거는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제를 시켜야 돼. 여기는 절대 해제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자, 그러면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한다. OX 틀렸어. 5년 20년 아니야. 몇 년? 5년 이상 20년이지. 20년의 다음 날은 아니야. 아니면 이제 그거 쓰기 싫거든. 시가와 유보기간 만료일에 무슨 날? 다음 날. 그렇게 쓰는 거지. 5년이나 20년이나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정 효과니까 뭘 수반해? 행위제한. 그건 이제 7월 달에 배우시면 돼. 지금은 배우실 건 없어. 자, 페이지 쭉 넘기시고.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다음 페이지에.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목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은 역시 직접이나 관계행정기관 장의 뭐에 의해서 요청을 받아. 자, 두 군데 밑줄.
수산자원 보호 육성. 수산자원 보호 육성. 그래서 필요한 또 공유 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 그곳을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정 목적은 뭐라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죠. 그러면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공유 수면이나 인접 토지까지 지정해. 그럼 보통 시험에서 공유 수면에 한해서 지정한다 그러면 틀리죠? 자, 분명히 수산자원은 바다야, 바다. 바다만 지정하는 거 아니죠? 자, 우리 수산자원 김이야, 김. 그러면 김 뜯어다가 서울에다 가다 팔면 팔려, 안 팔려? 뜯어다 팔면 팔려? 안 팔리잖아. 그거 뭐 해야 돼? 가공해야지, 가공. 그러려면 가공하려면 바다에다 공장 세워야 돼? 토지에다 세워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인접 토지가 필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항상 바다만 지정하는 게 바다 옆에 어디까지? 땅까지 지정해야 돼. 그 말은 거기다 뭐를? 가공공장 세운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원래 수산자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는 일반 공장은 들어가진 않아. 무슨 공장? 가공공장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땅이 필요하니까 인접 토지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나 대도시의 시장이, 특히 어디에? 도시야, 도시.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 3번 무슨 지역 안에서만? 도시지역 안에서만. 그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어디 지역 안에서만? 도시지역 안에서만.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는 무슨 공원? 그렇지, 자연공원. 여기는 도시공원이야, 도시공원.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는 도시공원, 자연 쪽에서는 자연공원이야. 그러니까 앞에 이름이 뭐로 나오냐? 도시에 있는 무슨 공원? 자연공원이야. 도시지역에 있는 자연공원. 그냥 순수한 자연공원은 어디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그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공원은 무슨 법? 자연공원법. 그럼 도시지역 안에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법이야. 도시공원법. 같은 공원도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이렇게 달라져. 또 잡으셨지?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는 자연공원, 무슨 법? 자연공원법.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자연공원도 분명히 도시지역이니까 도시가 앞에 들어갔죠? 그럼 공원법도 무슨 법? 도시공원법 이렇게 나와. 그래서 공원법 이름이 시험에 2번 나와요, 그렇게. 자, 그다음 별도 법률. 자, 별도 법률이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필요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정과 변경까지는 무슨 법? 이 법이야. 그래 놓고 필요한 것은 따로 법률로 정해. 그럼 동그라미 2번에 2개. 행위제한 찾았나요? 또 관리. 행위제한과 관리는 전부 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참고로 무슨 법? 도시공원법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와 있죠. 자, 올해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하죠. 왜냐면 신설해놓고 아직까지 시험에 낸 적이 없어, 시험에서. 왜냐면 이걸 처음 신설을 해놓은 게, 자, 2년 전이야. 근데 작년 시험에다는 이걸 출제를 안 했어. 올해 정도는 한 번 정도 용어 나올 만하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아까 이 부분이야. 무슨 법 적용해? 이 법. 그러니까 이 법에 적용해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야. 오늘은 몇 개만 좀 집어서 할게요. 자, 1번 지정 목적과 대상 지역. 국토부 장관은 무슨 지역에서? 또 도시지역이라고 명시해놨어. 도시지역에서 어떤 개발? 복합이야.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그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 그 지역과 어디까지? 주변 지역까지. 주변 지역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첫째,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과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 특히 2번 어디?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다시 어디 주변 지역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역사, 척도 역사, 우리 버스 터미널, 항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3번은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일 때. 4번에 도시정비법 요거 신경 쓰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어디 지역? 주거공업이야. 주거공업. 보통 상업으로 많이 나오지. 주거상업 아니야. 주거공업일 때. 그리고 5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뭐뭐뭐 이렇게 나와 있어. 특히 2번하고 4번은 잘 좀 기억할 거. 2번, 4번. 그 다음에 거리로 나오면 3번에 몇 킬로? 1km 하나 딱 나오니까 그 정도는 뭐 숫자만 알으셔도 되고. 자, 그러면 2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계획이죠. 그럼 그 구역에도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 구역에도 계획. 그러면 이게 어디하고 비슷한가요? 그렇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많이 배웠던 거니까 그걸로 한번 먼저 이해해 보세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럼 여기에 맞는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죠. 그러면 요 구역을 지정하거나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모두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 이렇게 배우셨지? 그럼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무슨 계획? 관리계획. 그럼 거기에 맞는 무슨 계획도 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계획이잖아. 그러니까 저기에 맞는 구역이 지정되면 구역에 맞는 뭐가 계획이 각각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요놈 지정하면 몇 년 안에 우리 배운 대로 3년 안에. 그럼 요놈 구역 지정되면 이 계획은 3년은 없어. 계획 기간은 없지만 구역 지정되면 무슨 계획이? 요 구역 계획이 수립돼야 뭐한다? 복합적 개발돼. 요건 무슨 개발이었죠? 계획적 개발이야. 그럼 계획적 개발하려고 무슨 계획이 필요해? 지구 단위 계획. 요거 복합적으로 개발하려면 무슨 계획이 필요해? 요 구역이 필요해. 그러니까 길으니까 우리 줄여서 그냥 무슨 계획? 구역 계획이 필요해. 구역에 맞는 뭐가? 계획이 필요하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항상 구역 지정되면 뭐가? 계획이 필요한 내용 그 내용이야. 그래서 구역에 맞는 계획 1번의 입지규제 무슨 구역? 최소 구역에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줄여서 뭐라고 그래? 행위 제한.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 등 그 구역의 관리에 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 관리 계획이야. 자, 이 계획도 무슨 계획으로? 관리 계획 결정한다 그래? 관리 계획이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계획은 무슨 구역에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행위 제한 또 관리, 행위 제한과 관리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무슨 계획? 관리 계획 중에 하나다 하는 내용이죠. 자, 내용 같은 건 아직은 안 보셔도 되겠고. 자, 3번 지정 및 수립 절차니까 아까 지정하던 계획 수립하던 모두 무슨 계획 결정? 관리 계획 결정한다. 그리고 5번으로 내려와서 협의 관련 기관의 특례. 특례니까 원칙예외? 예외죠.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결정하려면 관계행정과 뭐 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 이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회장은 요청받은 날로 며칠? 10일 안에 의견을 회신하라고 그래서 원래 협의기간 며칠? 30일. 오늘 아까 배운 게 며칠이야? 30일. 근데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며칠? 10일로 한다는 이야기야. 이건 어떻게 하려고? 빨리 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법률의 협의는 며칠이 원칙? 30일인데 입지규제 최소 구역 결정할 때만큼은 얼마가 필요해? 10일만 준다는 이야기야. 10일만. 그런 거는 뭐 필히 알으셔야지. 그 다음에 6번 번호. 시도지사의 결정상. 원래 지금 누가 결정한다고 그래서 국장이 결정해. 그런데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자, 관리계획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뭐 한다? 변경이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뭐 할 때 변경하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해당 누가 결정? 시도지사가 결정해. 특히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면적 몇 퍼센트? 10% 안에서 변경하는 거. 요런 경우 그건 한번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관리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결정이 아니죠. 뭐 할 때 변경하는 결정이야. 변경. 몇 퍼센트?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결정은 누가 할 수도 있다?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장 넘기시고 8번의 수립 기준 등 그 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 등 그래서 그럼 수립 기준이니까 누가 정해? 국장이지. 모든 공법상의 계획이 나오고 기준 물으면 전부 국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10번에서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서 뭐로 본다?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봐. 중요한 부분이죠. 나오면 이것까지도 문제 낼 수겠죠. 그래서 우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아직은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우선 체크해서 기본 잡으시면 돼. 그럼 그놈 기본이 잡아야 다음 달에 문제 풀 때 거기다 조금 더 하시면 돼. 기본은 요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 그 내 목표 번호 5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거는 1번은 자, 그건 다음 시간부터 들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어중간해. 그러니까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음 주 시간으로 진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오늘 이제 요약집 받으셨으니까 집에 가시면 읽으셔야지 이제. 그동안에는 없어서 못 읽은 거고. 근데 이제 받았잖아. 그냥 핑계 댈 게 이제 없어졌어. 지금부터는. 야, 기본서는 책이 두꺼워서 안 읽었고, 지금은 얇아져서 있고, 또 지난주에는 공부하려고 했더니 책이 안 나와서 못했어. 오늘 나왔어 이제. 더 이상 핑계 대실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읽어 오셔야 돼. 이제는 알든 모르든 읽어 오셔야 돼.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복수 위주 공부를 해서 복수 위주로. 지금 책이 달라졌기 때문에 읽어 오셔야 돼. 또 줄어들었잖아. 내용이 줄어드니까 이게 안 읽고 오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 수가 없어. 대신에 읽으실 때 딱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럼 표시만 하면 돼. 물음표 딱 표시하든가, 아니면 공부가 좀 더 하고 싶거든 기본서 찾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놈 자체만 보고 끝내시는 거야. 대신에 표시해오라는 거. 여기 있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럼 표시 딱 해오시면 되죠. 그러면 수업 듣고 그거 해결하시면 돼. 그러고 좀 필요하면 그때 기본서 보시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해결돼. 근데 집에서 혼자 이걸 해결하려면 기본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넓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범위 넓히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 또 복습도 꼭 하셔야 돼. 미루지 말고. 이제는 미루면 이제는 못 따라가. 복습하고 미리 나올 때 예습 좀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 시험장 가서 요 놈만 갖고도 80점 맞아. 그러니까 이런 80점 맞는 게 아니라 몇 점만 60점 맞으면 되지. 그러니까 충분하니까 요 놈만이라도 부지런히 좀 읽으시라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 요약집이라는 건 출제 빈도가 높은 쪽만 넣는 거지. 그 낮은 거는 넣을 수가 없잖아. 낮은 거 다 넣으면 또 기본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로 많이 나오는 쪽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60점 맞는 방법 이렇게 찾으시면 될 거야. 아셨죠?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